문서 작성 능력. 회사에서 하는 많은 의사소통은 실질적으로는 문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서 작성은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첫 출근하는 순간부터 애증의 관계가 됩니다. 잘해서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상사의 호된 질책으로 눈물을 쏙 빼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문서 작성은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스트레스의 근원으로 꼽힙니다. 이렇게 직장인들이 문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제 조사 결과에서 가장 큰 이유는 촉박한 마감 시간이 23.5%로 가장 높았습니다.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잘 모르는 분야를 요구해서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서식, 시각적 효과 등을 챙겨야 해서가 22.7%, 혼자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 처리가 16.2%, 자료 수집 시간이 오래 걸려서가 12.7%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가 2013년 직장인 47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업무 시간의 29.7%를 문서 작성에 투입한다고 합니다. 또 정보 검색 및 수집에 22.3%를 투입한다고 하니 실질적으로는 전체 업무 시간의 50% 이상을 문서 작성에 투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직장인에게는 문서 작성 능력이 업무 성과에 큰 역할을 합니다. 문서 작성 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하는 큰 이유입니다. 이번 차시는 문서 작성 능력의 개념과 중요성, 목적 문서의 종류에 따른 문서 작성 방법, 문서 작성의 원칙과 문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문서 작성 능력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적 문서의 종류에 따른 문서 작성 방법, 문서 작성의 원칙과 문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란 제안서, 보고서, 기획서, 편지, 메모, 공지사항 등 문자로 구성된 것을 말합니다. 직장에서의 문서 작성은 업무와 관련된 글쓰기로 조직의 비전을 실현시키는 생존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인으로서 문서 작성은 개인이 의사표현이나 의사소통을 위한 과정으로서의 업무일 수 있지만 이를 넘어 조직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업무이기도 합니다. 문서 작성의 구성 요소는 품위 있고 짜임새 있는 골격,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인 내용, 이해하기 쉬운 구조, 명료하고 설득력 있는 구체적인 문장, 세련되고 인상적인 레이아웃입니다. 그렇다면 문서 작성 능력은 무엇일까요? 문서 작성 능력은 결국 글쓰기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의 문서 작성 능력은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상대를 설득하거나 조직의 의견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공적인 문서 작성 능력을 말합니다. 회사에서의 문서 작성 시에는 그 문서를 왜 작성하여야 하며 문서를 통해 무엇을 전달하려 하는지 명확히 한 후에 작성해야 합니다. 문서는 작성하는 개인의 사고력과 표현력이 총동원된 결정체이며 문서에는 대상과 목적, 시기가 포함되어야 하며 기획서나 제안서 등 경우에 따라 기대 효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직장인은 수면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의 50% 이상을 회사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회사 생활의 50% 이상을 문서 작성 업무로 보냅니다.
이렇게 문서 작성은 회사 생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한 회사 생활의 핵심적인 의사소통 수단은 여전히 문서입니다. 이것이 문서 작성 능력이 직장인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역량인 이유입니다. 직업 생활에서 요구되는 문서는 작성해야 하는 상황에 따라 내용이 결정되고 내용에 따라 문서의 성격이 달라지며 그에 따라 구성도 변합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업무 내용에 대한 요청이나 확인을 요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부서 내에서가 아니라 사소한 업무라도 다른 부서 차원이나 회사 차원으로 더 나아가서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에 확인이나 요청을 요구해야 하는 일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때는 대개 공문서 형식으로 작성하며 공문서는 공식적인 문서를 의미하는 만큼 일정한 양식과 격식을 갖추어 작성하여야 합니다. 직업 생활 중에 회사 차원이나 대외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정보를 제공해야 성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과 부서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행사를 개최하거나 제품을 개발했을 때에는 반드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 제공을 위한 문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각적인 자료의 활용이 더욱 유익합니다. 또한 정보 제공을 위한 문서는 신속하게 정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므로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적입니다. 또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관련 부서나 외부기관, 단체에 명령이나 지시를 내려야 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보통 업무 지시서 등을 작성하는데 이때에는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명령하고 지시할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업무에 대한 제안을 하거나 기획을 해야 할 때가 생깁니다. 어떤 업무를 어떻게 혁신적으로 개선할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데 회사의 중요한 행사나 업무를 추진할 때 대부분 제안서나 기획서를 작성합니다. 제안이나 기획을 위한 글에는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을 담아내야 하므로 종합적인 판단과 예견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약속이나 추천을 하기 위한 문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약속은 고객이나 소비자에게 제품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추천은 개인이 다른 회사에 지원하거나 이직을 하고자 할 때 작성합니다. 문서의 서식은 각 회사나 기관별로 고유의 양식이 있으면 그에 따라 작성하고 결정되어 있지 않으면 많이 쓰여지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공문서는 회사 외부로 전달되는 글인 만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혹은 왜가 드러나도록 써야 합니다. 날짜는 연도와 월일을 반드시 함께 언급해야 하며 날짜 다음에 괄호를 사용할 때에는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공문서는 대외 문서이고 장기간 보관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술합니다. 내용이 복잡할 경우 다음 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을 만들어 구분합니다. 공문서는 한 장에 담아내는 것이 원칙이고 마지막엔 반드시 끝자로 마무리합니다. 설명서는 상품이나 제품에 대해 설명하는 그림으로 정확하게 기술합니다. 문장의 내용이 길면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우므로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전문 용어는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가급적 전문 용어의 사용은 삼가고 복잡한 내용은 도표화합니다. 그리고 명령문보다 평서형으로 동일한 문장보다는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기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무엇을 위한 기획서인지 핵심 메시지가 정확히 도출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기획서는 상대에게 어필해 상대가 채택하게끔 설득력을 갖춰야 하므로 상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보통 기획서는 분량이 많으므로 글의 내용이 한눈에 파악되도록 목차 구성에 신경 써야 합니다.
또 많은 내용을 담아내므로 핵심 내용을 전달하기 힘들기 때문에 핵심 내용의 표현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내용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표나 그래프를 활용하는 경우 내용이 제대로 도출되었는지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내용이 많은 만큼 깨끗하고 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그리고 기획서는 완벽해야 하므로 제출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인용한 자료의 출처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보통 보고서는 업무 진행 과정에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무엇을 도출하고자 했는지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보고서는 간결하고 핵심적인 내용의 도출이 우선이므로 내용의 중복은 피합니다. 그리고 업무상 상사에게 제출하는 문서이므로 궁금한 점을 질문받을 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산뜻하고 간결하게 작성하고 복잡한 내용일 때에는 도표나 그림을 활용합니다. 또한 보고서는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본 요인이므로 제출하기 전에 최종 점검을 합니다. 참고 자료는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직장에서의 문서 작성은 일반 글에 비해 형식적인 면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내용 또한 일목요연하고 간단하게 전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글이 아니고 직업 생활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글인 만큼 정확하고 확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문서 작성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장은 짧고 간결하게 작성하도록 합니다. 문서 의미의 전달에 문제가 없다면 되도록 단문 형식의 짧은 문장으로 간결하게 써서 가독성 있는 문장이 되도록 합니다.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씁니다. 상대방이 이해하기 어려운 우회적인 표현이나 현혹적인 문구는 되도록 쓰지 않아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경우 한자의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한자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상대방의 문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간결체로 작성합니다. 문장 표현 시에 되도록 간결체로 쓰는 것이 의미 전달에서 가장 이해가 빠릅니다. 적절하게 행과 단락을 나누어 문서가 난잡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따라 알맞게 행과 단락을 바꾸도록 합니다. 문장은 긍정문의 형식으로 써야 합니다. 부정문이나 의문문의 형식은 되도록 피하도록 합니다. 간단한 표제를 붙입니다. 이는 문서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상대방이 쉽게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가지식으로 작성합니다. 결론을 먼저 쓰도록 하는 것이 직업 생활에서 문서 작성의 핵심입니다. 문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문서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써야 하고 그 작성 시기가 중요합니다. 문서는 한 사안을 한 장의 용지에 작성해야 하며 문서 작성 후 반드시 다시 한번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문서의 첨부 자료는 반드시 필요한 자료 외에는 첨부하지 않도록 합니다. 문서 내용 중 금액, 수량, 일자 등의 기재에 정확성을 기하여야 합니다. 문장 표현은 작성자의 성의가 담기도록 경어나 단어 사용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요약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다음에 불고기 덮밥을 어필하는 표현을 비교해 보세요. 두 글을 비교해 보면 요약한 글은 담고 있는 내용 자체가 매우 짧고 단순 명료하기 때문에 한눈에 전문을 읽을 수 있으며 핵심이 머릿속에 바로 들어옵니다. 요약은 읽는 이의 정보 처리를 덜어줌으로써 전하고자 하는 핵심을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쓰기 기술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관심이 없었던 상대의 시선을 끌거나 관심을 유도하기에도 효율적입니다. 요약의 기능은 활용하기에 적합한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요약이 빛을 발할 때는 상대방이 정보를 처리하는데 시간을 소비하길 원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를테면
상대방이 매우 바쁜 경우 등인데 결정해야 할 사안이 많은 윗사람에게 올리는 보고서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또한 판매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상황처럼 사안에 대한 상대방의 관심이 깊지 않을 때도 요약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반면에 요약하기가 적합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보 처리를 굳이 마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점을 간추리기보다는 많은 내용을 충분히 열거하는 편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학구파인 데다가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고 자료를 열성적으로 검토하거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성향의 사람이라면 풍부한 정보 그대로 열거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현대는 정보가 과다한 시대이기에 대량의 정보를 길게 전달하는 일은 가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간결하고 한눈에 확 들어오도록 가공하는 것, 즉 정보를 선별하고 줄이는 일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요약의 기술은 지금의 시대에서 정보를 전하는 최강의 생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보고서 작성 방법과 설득력 있는 기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세요. 설득력 있는 기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세요.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서 작성 능력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